웰컴 투 더 디베이트. 자료에 담긴 다양한 관점을 통해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벗어나기까지 그 짧은 5분 동안 무의식적으로 몇 번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할지 말지, 아니면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잘지 같은 것들 말이죠. 아,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람을 한 번 끄고 다시 잤거든요. 사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 기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눈을 뜬 직후의 뇌는 하루 중 가장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여 하루 전체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저는 자료에 명확히 제시된 아침 10분을 활용해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4단계 루틴이야말로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뇌를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확 전환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인지적 신체적 개입이 하루를 주도하는 동력이라는 입장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침 루틴의 본질이 막 명상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식의 적극적인 자극을 추가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극을 추가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뇌에 제한된 에너지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결정 피로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통제하는 극단적인 덜어냄의 과정이 하루를 지배하는 진짜 열쇠라고 반론하겠습니다. 덜어냄이라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우선 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죠. 거대한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기 직전의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단원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겠죠? 맞아요. 수십 명의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삐걱거리며 무질서한 소음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지휘자가 단상에 딱 올라가서 지휘봉을 들어올리는 그 짧은 순간 모든 소음은 멈추고 거대한 질서가 탄생합니다.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휘봉을 드는 순간 질서가 탄생한다. 멋진 비유네요. 저는 아침 10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뇌를 깨우는 4단계 루틴이 바로 그 지휘봉을 드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1단계로 창문을 열어 몸을 깨우고, 2단계 움직이는 명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3단계 기록하는 정리, 그리고 4단계 나만의 의식까지. 그 10분짜리 4단계 루틴 자체가 지휘봉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같은 타인의 일정에 휘둘리는 수동적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 하루를 통제한다는 능동적 상태로 뇌를 확실히 전환시키는 과학적인 개입입니다. 이걸 단 3일만 반복해도 뇌의 보상 회로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남는 그 초기 습관 인식의 창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지휘자의 비유는 직관적이고 참 좋습니다만 현실의 뇌과학은 약간 좀 더 냉혹합니다. 냉혹하다고요? 네. 훌륭한 연주가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휘봉을 드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 이전에 외부의 자동차 소리나 관객들의 휴대전화 소음 같은 방해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는 방음시설이거든요. 아, 방음시설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증명했듯이 인간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아침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뇌를 깨우겠다면서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는 새로운 과업을 굳이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업들이 뇌를 깨우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눈을 뜬 직후에는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않고 전날 미리 정해둔 옷을 입고 전날 정해둔 식사를 하면서 글자 그대로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상태를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선택의 총량을 보존하는 이 덜어냄의 과정이 없다면 4단계 루틴 자체도 뇌한테는 그냥 처리해야 할 또 다른 필요 요소일 뿐입니다. 인지적 과부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청취자분들 중에도 분명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아침에 눈도 제대로 못 뜨겠는데 명상하고 세 줄 일기까지 쓰라고 하시면서요. 당연하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1단계와 2단계는 그렇게 복잡한 인지 작업이 아닙니다. 1단계는 그냥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고 찬물로 세수하는 거고요. 2단계는 2분 동안 가볍게 걸으면서 내 몸의 감각을 살피는 움직이는 명상이거든요. 이게 과부할까요? 아무리 가벼운 행동이라도 그것을 매일 수행해야 한다는 그 강박 자체가 전두엽의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뇌를 깨운다는 것에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아침 햇살을 받고 찬물로 세수를 하는 행위는 의지력을 갉아먹는 결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수면 관성을, 그 슬립 이너시아를 씻어내는 원초적인 생리적 트리거입니다. 생리적 트리거다. 네, 물리적으로 빛이 망막에 닿아야만 코르티솔 분비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서 뇌가 진짜로 깨어난단 말이죠. 이걸 피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 빛을 받고 세수를 하는 그 생리적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른바 개터리 이론입니다. 배터리 이론이요?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뇌, 특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매일 아침 100% 충전된 스마트폰 배터리랑 똑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떤 스트레칭을 할까? 차는 무슨 차를 마실까? 같은 아주 미세한 고민조차도 배터리를 1%씩 깎아먹거든요. 일상적인 선택들이 조금씩 에너지를 새어나가게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천재들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은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패션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그 사소한 선택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차단해서 이후에 이어질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겁니다. 창문 여는 것조차 무의식적인 루틴으로 박혀 있지 않다면 뇌에는 계속 마찰이 발생해요. 스마트폰 배터리 비유는 진짜 적절하네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소중한 배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아침에 10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 루틴인 3줄 쓰기를 한번 보시죠. 아, 3줄 쓰기? 네, 2단계에서는 오늘 하루 집중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그리고 감사한 일, 나를 방해하는 생각들, 이렇게 딱 3줄을 적어냅니다. 이게 길어봐야 2분 걸리거든요.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자료에서 가장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감정을 들여다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배터리를 가장 급격하게 소모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전두엽 작업 아닙니까? 아침부터 왜 그렇게 가혹하게 뇌를 굴려야 하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너무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3줄 쓰기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뇌의 오늘 하루에 GPS를 설정하는 인지적 개입입니다. GPS 설정이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2분을 딱 투자해서 이 능동적인 개입을 해두면요. 하루 종일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지와 우선순위의 혼란 속에서 뇌가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2% 배터리 소모가 낮 시간 동안 발생할 30%의 거대한 결정 필요를 극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이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인다고 명확히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방향을 잡아주는 GPS를 설정한다는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하루 종일 표류하게 되니까 그건 동의해요. 하지만 그 GPS를 언제 설정하느냐가 오늘 논쟁의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느냐? 당연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정한다? 제 관점에서는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아니,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늦다니요. 그럼 대체 언제 해야 합니까? 전날 밤이죠. 자료에 등장하는 직장인 이성훈 씨의 사례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분 하루에 17개나 되는 할 일 목록에 짓눌려서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갔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매일 야근에 시달리던 전형적인 현대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하루의 주도권을 되찾은 터닝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바로 퇴근 전 하루를 종료하는 루틴을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퇴근 루틴. 이른바 심리적 마감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이코로지컬 셧다운이죠. 오늘 한 일을 3줄로 딱 적고 내일 할 일 딱 한 가지를 미리 기록한 뒤에 특정 음악을 들으면서 뇌의 업무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하루의 주도권은 아침이 아니라 전날 밤 내일 할 일을 미리 세팅해두는 그 덜어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날 밤에 미리 짐을 덜어둔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뇌가 나 오늘 출근해서 뭘부터 해야 하지 라면서 불필요한 혼란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원천 차단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이 에너지를 철저하게 아껴야만
곧바로 그 칼 뉴포트가 말하는 디워크 구간으로 막힘없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디워크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디워크, 즉 심층 작업이란 인지적 능력을 한계까지 쫙 밀어붙이는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90분 단위로 방해받지 않고 깊게 몰입하는 걸 의미하죠. 이 디워크 상태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양의 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기 쓰고 내 감정 상태 정리하고 우선순위 정하느라 전두엽 배터리를 써버리면 정작 제일 중요한 성과를 내야 하는 디워크 타임에 태울 연료가 부족해지는 셈입니다. 이성훈 씨의 퇴근 루틴이 강력한 효과를 냈고 또 디워크를 위해서 아침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님의 논리 자체는 매우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치 파블로브의 개처럼 특정 음악을 조건 반사로 써서 뇌 스위치를 끄는 메커니즘도 아주 훌륭하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뇌를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한계를 하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요? 어떤 한계 말씀이십니까? 방금 언급하신 이성훈 씨는요, 이미 과도한 업무에 짓눌려 있던 이른바 워커홀릭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넘쳐 흐르는 업무를 무조건 덜어내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매일 무언가를 미루는 습관을 가진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극단적인 덜어냄의 접근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된다고요? 삶을 단순화하는 게 왜 독이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료에 나오는 다른 사례들을 떠올려 보시죠. 김지수 씨나 이현우 씨 같은 분들이요. 다이어리를 사놓고 1년 넘게 방치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끝없이 미뤄왔던 분들입니다. 네, 시작을 못하는 전형적인 미루기 습관을 가진 분들이었죠.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전날 밤에 완벽한 계획 세팅이나 결정 필요의 보호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고갈된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쫙 분출해본 성취감의 경험 자체가 고갈된 상태인 겁니다. 성취의 경험이 부재하다는 점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4단계 아침 루틴이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4단계, 나만의 의식을 보시죠. 그냥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창밖 풍경을 1분간 오롯이 즐기는 짧은 시간이에요. 차 마시는 시간이 무슨 거창한 성취감을 준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4단계를 포함해서 단 3일, 즉 72시간 동안만 이 짧은 루틴을 집중적으로 완수하면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탁 열리고요. 도파민 보상 예측 오차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내가 아침부터 이걸 해냈다는 강력한 쾌감을 뇌에 각인시킵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초기 습관 인식의 창입니다. 72시간 집중 반복이 새로운 습관 형성의 초기 창을 연다는 뇌과학적 사실 자체는 훌륭한 포인트네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눈을 뜬 직후에 느끼는 이 즉각적이고 아주 작은 성취감이 자존감 상승으로 쭉 이어지고 그제야 비로소 그 깊은 무기력에서 빠져나와 하루의 주도권을 쥘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작심 3일이 일주일, 한 달로 이어져서 결국 삶을 변화시킨 김창수 군의 사례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시는데요? 그분들이 3일의 창을 열고 도파민 보상을 얻을 수 있었던 핵심 메커니즘이 뭘까요? 진행자님 말씀처럼 4단계의 그 촘촘하고 복잡한 루틴을 완벽하게 수행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목표의 기준이 우리 뇌가 거부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극단적으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기 딱 한 줄 쓰기, 퇴근 후에 딱 15분만 동영상 강의 듣기. 이런 극단적 단순화의 본질은 실패할 확률 자체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 확률을 줄인다. 네. 무기력한 뇌에 실패의 낙인이 찍히지 않아야 도파민 회로가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그 4단계 아침 루틴이 습관 형성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벅차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10분짜리 행동이 벅차다고요? 창문 열고 찬물로 세수하고 걸으면서 내 몸 살피고 명상하고 3줄 일기 쓰고 마지막으로 여유롭게 차까지 마신다. 이거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습관 형성의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어떤 취약점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전날 야근해서 아침에 늦잠을 잤다고 쳐보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먹게 되면 뇌는 즉시 오늘 내 아침 루틴은 망쳤어 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루에 단 하나의 핵심 과제에만 몰입한다는 디보라크의 철학처럼 무기력을 극복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목표 하나뿐입니다. 4단계 루틴이 항목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삐끗하면 포기하기 쉽다는 우려, 이건 정말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이네요. 만약 이 루틴을 반드시 100% 지켜야만 하는 엄격한 군대식 교율로 받아들인다면 말씀하신 함정에 빠질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아침 10분 루틴의 진짜 본질은 완벽한 수행이 아닙니다. 이 루틴의 진짜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넘어가는 상태 전환, 즉 스트레이트 트랜지션에 있습니다. 상태 전환이요? 그냥 잠에서 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부터 켭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업무 메일, 세상에 나한테 일방적으로 던지는 자극들에 즉각적이고 아주 수동적으로 반응하죠. 뇌가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상태로 하루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림부터 보는 건 타인의 일정표를 내 뇌에 강제로 주입하는 끔찍한 행위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단 1분이 걸리더라도 내가 내 의지로 직접 창문을 열어서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고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내가 오늘 할 일을 적고 나를 위해 차를 따르는 이 일련의 흐름, 이건 그 자체로 뇌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선언이다. 오늘 하루의 주권자는 카톡 IM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선언이죠. 4단계를 매일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스스로 의도한 행동을 3일만 해내면 초기 습관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은 결코 에너지를 낭비하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 종일 내 뇌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스스로 하루의 주도권을 쥔다는 그 감각적 경험의 놀라운 가치, 그리고 수동적인 상태를 무조건 타파해야 한다는 진행자님의 문제의식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뇌 에너지 대사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 입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낭만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필요해지고 아주 쉽게 산만해지는 연약한 기관입니다. 하루 종일 온갖 멀티태스킹의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현대인의 뇌는 늘 한계치까지 혹사당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진정으로 뇌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폭발적인 성과를 내는 바탕은 단기적인 의지력이나 아침의 능동적인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결정을 사전에 모두 제거하고 전날 밤 심리적 마감을 통해서 내일을 완벽히 세팅해두며 아침에는 철저하게 결정을 절제해서 전두엽의 배터리를 100%로 보호하는 것. 이 단순화의 기술만이 정답입니다. 이 빈 공간과 에너지가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하루 90분의 깊은 몰입, 즉 디워크가 가능해지니까요. 아침마다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통제력을 얻는다는 역설이네요. 네, 통제력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아침마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그 피곤한 시도를 멈추고 잘 짜인 최소한의 시스템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양측의 팽팽한 논리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깊게 공감하는 교집합이 하나 선명하게 보이네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타인의 일정이나 세상의 소음에 뇌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그 수동적인 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시작이라는 점 말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외부 자극에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단 며칠이라도 자신이 의도한 바를 스스로 통제하는 경험을 갖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10분간의 4단계 루틴이라는 아주 능동적이고 촘촘한 개입이든 아니면 결정 피로를 극적으로 줄이는 전문가님의 극단적인 절제 시스템이든 간에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주려는 그 태도 자체가 진정한 변화를 이끈다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네, 방법론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침 시간을 통제해서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뇌를 깨우는 구체적인 4단계 루틴과 초기 습관 형성의 놀라운 힘,
그리고 결정 피로를 방어하고 디버크로 나아가는 덜어냄의 기술까지 말이죠. 네. 자료가 시사하는 이 90분 집중법이나 심리적 마감 메커니즘 등은 앞으로도 탐구해볼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뇌의 상태도 다르고 느끼는 피로의 종류가 다 다르니까요. 정답이 딱 하나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논의된 뇌과학적 기제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을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전두엽은 지금 능동적인 자극과 성취감의 큐사인이 절실한 상태인지 아니면 압도적인 보호와 배터리 비축이 필요한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럼 처음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라는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당당하게 지휘봉을 들어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방음문을 닫고 조용의 에너지를 비축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첫걸음이 하루의 주도권을 되찾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담론을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